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관련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네네. 이게 일단 보자면 18일 날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서비스하지 마라, 암호화폐 관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일 날은요. 네. 이 금융감독의 최고 의석 결정기관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아예 금지한다. 네, 제가 이 중국 쪽은 잘 모르는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들으니까 중국에서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 한 게 류허 부총리예요. 무려 부총리가 직접.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계속 이런 식의 방침은 있었거든요. 네.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부터 이 가상자산 공개 ICO라고 하죠. 이걸 금지하고 중국 내 거래소를 금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소들이 다 해외로 진출하거나 폐쇄가 됐습니다. 찾아봤더니 2018년 7월까지 88개의 거래소 그리고 85개의 ICO 플랫폼이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또 그 이른바 이제 암호화폐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18일 날은 이미 그 네이멍구 자치구라고 하고 여기가 좀 그 전기료가 좀 싸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채굴 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폐쇄하라. 라고 해서 폐쇄를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를 단속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에 굉장히 많이 전기가 많이 쓰입니다.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 보니까 스웨덴 전력 사용량을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이 비트코인 채굴에 쓴 그래요? 전력량이요. 그 글로벌 국가 수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전기를 많이 쓰냐라고 이제 순위를 쫙 매겨보면 네. 비트코인 채굴에 쓰는 전력량이 글로벌 국가 순위로 한 27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탄소 배출 요걸 조금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있고 암호화폐도 단속을 지금 세게 하는 그 기류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이 충격을 줬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단지 뭐 전기 때문에 탄소 때문에 이런 것만은 알 테고 가장 지금 중국이 좀 민감해하고 있는 그 규제 고삐를 조이는 이유 어떤 걸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다들 왜 이제 와서 이러지? 라는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24일 날 어제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참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사설이 실렸거든요. 사설. 이게 관영지가 내는 사설은 다시 말하면 그냥 정부 정부가 입장이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뭐라고 사설이 실렸냐면 네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및 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정부는 가상자산의 불법 채굴 및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디지털 위안 출시를 위한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왜 지금 와서 이러나라고 이제 의도를 알아챈 거죠. 이걸 보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위안화를 이제 디지털화 하는데 한마디로 가상화폐가 방해가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빨리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네. 그런 거 아니야라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설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의 의도가 이제 네. 아예 그 공개가 된 거죠. 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전담 연구팀을 그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그 네네. 밑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4년부터. 꽤 됐네요. 7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디지털 위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수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 출시를 위한 대규모 민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홍바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복주머니 같은 건데 네네. 신청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뭐 10,000명이면 10,000명, 30,000명이면 30,000명 신청을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나눠주고 디지털 위안을 나눠주고 한번 써봐라 라고 실제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굉장히 여러 도시에서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는 디지털 위안은 네. 지금 현재 위안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위안화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디지털 위안도 네. 이제 보호를 받는 그 무엇이 이제 된 거죠. 네. 이렇게 돼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을 이제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킨다라는 일정을 이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 가상자산인데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시장이 좀 조용해가지고 그다지 뭐 중국 정부가 우려하거나 뭐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제 사람들 투자도 잘 안 하고 관심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갑자기 가상자산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금지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몰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닥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너무 켜진 거죠. 이렇게 가상자산이 너무 활발히 거래가 돼서 만약에 이 사실 그 약간 비슷하잖아요. 디지털 화폐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는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고 하나는 민간이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디지털 위안이 정식 출시됐을 때 이미 민간 화폐를 다 쓰고 있으니까 네네. 이걸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기존 간편 결제와 직접 경쟁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위안 때문에 그간 마윈 불려가고 텐센트 불려가고 했던 게 네.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신용카드가 없이 바로 페이 시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쓰는 결제 데이터가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중국도 제가 어디 다큐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현금 가지고 다닐 일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핸드폰만 요즘 거의 가지고 다니고 네네네. 그래봤자 뭐 잘해봤자 신용카드 뭐 이런 거고 요즘 신용카드 내밀면 되게 좀 올드한 사람처럼 돼버려서 요새 다 핸드폰 내밀죠. 무슨 그냥 페이를 해야지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디지털화된 거고 네네네. 사실 그게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맞아요. 페이도 네, 있고 신용카드 연결한 것도 네네네네. 있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그 정보와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거 가지고 결국 싸우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개념은 디지털 비슷한 것 같은데. 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페이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민간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뭐 국민카드든 뭐 신한카드든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중국에서 이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디지털 위안으로 하면 디지털 위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디지털 위안에 대한 정보는 중국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네. 디지털 위안을 왜 하느냐라고 보면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국외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를 겨냥한 거다. 지금 현재 결제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가 너무 민간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네. 다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0%가 약간 그 블랙 마켓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 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디지털 위안화를 해서 모든 걸 다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블랙 마켓도 다 수면화, 다 양성화시키겠다.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른바 세계 통합회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이 이른바 그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화를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네. 이게 맞았잖아요, 미국한테. 네네.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네. 정면 대결은 아니고 약간 우회 도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금융은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중국이 한 시도가 뭐냐면 IMF, SDR이라는 특별 인출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통화 중에서 굉장히 힘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위안화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2017년인가 16년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막 박수 쳤습니다. 네네네. 오, 대단하다. 네.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제 기억에 따르면 글로벌에서 결제 통화 중에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안 해줘요. 네. 이게 무역 시장에서는 중국의 무역 비중이 뭐 2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도 안 되는 거예요. 결제 비중이. 실패했어요. 지금 현재 달러 시스템에서는. 근데 디지털 위안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 결제망을 벗어나서 새로 깔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IT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1대1로라고 하죠. 이 아프리카 쪽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네.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 확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정부 입장은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 내부를 위한 거야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은.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진짜 조용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군요. 네. 그 중국인들의 그 방식이 또 이럴 때 드러나요. 그 조용하게 또 거대하게 움직이는. 네. 그 미국 상황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왜냐하면 이미 다 달러로-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른바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준비가 중국만큼 치밀하지 못했던 게 있고 그리고 굳이 우리가 나서서 디지털 달러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달러라고 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안에 내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잖아요. 디지털 위안이 나왔을 때 이게 전 세계에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가 모든 네. 국가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이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나타난 게 뭐냐면 사실 중국 위안화 뭐 디지털 위안 얘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연준은 어떡할 거라고 했는데 계속 뭐 연구는 한다 뭐 어쩐다라고 말을 했지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어요. 실제로 4월 28일 날 제롬 파월 총재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디지털 달러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라고 하긴 말했어요. 하겠다라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한 달 만에 20일 날 연준 의장이 네. 연준 홈페이지에다가 비디오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 되게 이례적이라고 해요. 뭐 늘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20일 날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올 여름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겠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28일에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20일에 그런 거예요. 야, 중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갑자기 비디오 메시지를 올리더니 네.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위한 이것도 도입하겠다는 아니고요. 도입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겠다.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연준이 뭔가 달라졌네? 그러네요. 뉘앙스는 확 다르긴 하네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중국이 자꾸 치고 나오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달러는 지위가 다르잖아요. 다른 그렇죠, 통화는. 그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어쨌든 조금 더 좀 긍정적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어제 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네. 이 코인데스크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코인 관련된 전문 매체가 있는데 세계 최대 매체예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이거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여기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 나가서 연준이 달러화의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이게 점점점 뭔가 구체화되네요. 구체화되는 약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현재 사용 중인 민간 가상 자산이 사기 등의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와 비슷하게 쓰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대안 결제 시스템이 기반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네. 결제 시스템이 분열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CBDC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은 나름대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도하고 있고 네. 미국 쪽에선 서방 국가 쪽에서는 민간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이 디지털 달러 비스무리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딱 바꾸고 나선 거죠. 야, 민간이 하는 거 좀 위험해. 우리가 할 거야. 차라리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한 거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디지털 화폐 검증을 위한 모의 실험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순서를 보자면 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그 중국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그냥 거의 그 갔다. 결승선 거의 네. 도달했고요. 미국은 그거보다는 좀 더 앞에 있지만 한 50m 지점쯤에 있다면 우리는 한 10m쯤 나갔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모의 실험. 입니다. 네, 파일럿 테스트. 네. 그리고 이거 모의 실험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모의 실험을 누구한테 맡길지에 대한 용역 사업을 의뢰한 겁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지털 달러 디지털 화폐에 관심 없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해도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10% 정도 됩니다. 계좌 자체가 없는 사람들. 뭐 되게 이민자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시골에 가도 할머니들이 다 계좌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 신용카드나 무슨 땡땡페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디지털 원화가 도입된다라고 해서 그닥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점이 별로 없어요. 이미 충분히 너무 편해요. 네, 맞아요. 그게 뒷단에서는 돌아가는 구조가 다르다고 하지만 사용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다른 걸 또 네. 앱을 깔고 뭐 하고 할 그 네, 어떤 유인책이 없을 것 같다는 이미 생각이 너무 드는데. 잘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야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곳에서 디지털 뭘 원화가 굳이, 왜 네. 굳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입장은 우리는 굳이 필요 없지만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옮겨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구도 안 하고 파일럿 테스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 세계가 옮겨갔을 때 또 우리가 너무 또 뒤처지면. 늦게 대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모의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 한은의 입장은 음. 당장은 네. CBDC 디지털 원화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지급 결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CBDC를 연구 중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용역을 맡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